우여곡절의 임기가 끝나고 이명박 취임식 참석을 종료로 귀향하게 됩니다. 관용차가 아닌 KTX를 타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귀향하게 되죠. 탈권위적인 모습에 귀향을 넘어 농사를 택한 최초의 대통령이란 사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외부 발길이 거의 없던 봉하마을은 연일 관광객으로 부쩍이게 됩니다.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떠난 노무현. 그의 사절을 두고 아방궁이라며 비난한 언론. 초호화 저택과는 거리가 먼데도 말이죠. 요트 사건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자전거를 타는 서민적인 모습은 이때까지 볼 수 없던 모습. 특히 손녀와 자전거를 타고 장난치는 모습은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왔고, 그런 모습에 노간지라는 애칭이 생겼고 연일 방문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의 귀향은 단순히 기촌이 아니었는데 오리쌀 농법으로 직접 쌀을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인근 자연환경 정화, 생태숲 조성 등 친환경, 친농촌 생태 사업도 진행합니다. 퇴임 후에도 보좌관은 퇴임 후 일정도 함께하게 되죠. 도시에서 생활하는 다른 대통령과는 달리 농사를 짓는 노무현 덕분에 강제 귀농. 이를 두고 대통령 잘못 만나 촌에서 고생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돌기도 했습니다. 퇴임 직후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명박은 본인이 한 말을 뒤집는데 불과 몇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홈페이지에 남긴 글에 원세훈 국정원단의 심리전단 대응 지시를 시작으로 말이죠. 노무현의 글에 지속적으로 심리전단의 부정적 댓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시스템의 보안장치를 걸어 2주간 시스템 불통된 사실이 뉴스를 타게 되죠. 하지만 이는 단순히 화면 보호기 암호로 남은 담당자에게 물으면 간단히 해결될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노무현 흔들기는 귀향 후에도 끝없이 이어집니다. 뉴라이터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옮긴 노무현을 고발하며 수사가 진행되죠. 추가적으로 보수단체인 자유시민연대에서도 기록물 보관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뿐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며 사비로 구입한 서버까지 요구하게 되죠. 노무현은 개인 재산을 이유로 거부하게 됩니다. 법률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나 외부로 반출하여 지정되지 않은 장소의 보관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명박 역시 임기 후 자신의 재단에 기록물을 보관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임한 대통령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인파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취임 초기부터 낮은 지지율로 시작한 이명박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 반대 시위와 광우병 괴담 파동으로 정부 초기 국정에 큰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정권 초기 현직 대통령보다 더 많은 열기가 모이는 것이 꽤나 우려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은 친노 세력이 원인이라 보고 국세청장에게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시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하나 없다고 그의 가족까지 싹싹 털어 조사합니다. 친형 노건평은 29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 노무현은 이를 두고 사과를 거부합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비서관과 민정수석도 금품 수수했다며 사실과 달리 오보를 보도하게 이릅니다. 이때 노무현 게이트라 표현하며 언론의 포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노무현의 가족이 금품 수수한 혐의를 포착, 검찰 수사를 받게 되죠. 처음에 빌렸다는 내용과는 달리 정상문 비서관이 구속 수사가 시작되게 되죠. 노무현은 곧장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해 언론과 한나라당의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조카 사위 연초로를 시작으로 아내, 아들을 조사 끝에 노무현까지 좁혀온 수사망. 노무현의 사주 앞에는 늘 대규모의 기자들이 마을 곳곳을 점거하게 되자 답답함에 호소하게 이릅니다. 그의 바람과는 달리 봉하마을 사절을 나선 순간부터 헬기와 취재 차량으로 전국 생중계되게 이르죠. 수사 담당관이었던 사람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 큰 공분을 샀고, 전직 대통령 예우상 심야 수사는 삼가하나 예외적으로 저녁 11시가 넘도록 수사를 강행하기에 이릅니다. 언론은 고급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며 연일 일면을 장식시키죠.
늘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노무현. 이즘 힘든 심경을 공공연히 드러냅니다. 사람 사는 세상 홈페이지를 폐쇄해 절필을 선언하기에 이르죠. 결국 2009년 5월 23일 투신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당일 행적에 대해 유서 조작설부터 음모론이 돌기도 했지만 평소와 달리 측근에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투신 자살로 최종 발표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로는 정치적 자산이었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되었고 조사가 실시간 중계되기에 이르며 측근이 고초를 당하는 것에 큰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국민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에서 봉화마을에서만 100만, 전국적으로는 500만 명의 조문객이 방문. 이 와중에 특정 정당은 추모 열기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노무현 사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며 뇌물수수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하나 불기소됩니다. 이후 정치적 타살이라는 비난이 이르고 검찰과 언론의 잘못이라는 반응이 컸습니다. 애초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검찰이 스스로 위반한 것으로 초기부터 검찰 책임론이 대두되었는데 무마 청탁 의혹에 이명박의 형 이상득은 수사에서 제외되었죠. 노무현 일가에만 집중된 수사가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후에 검찰총장과 중수부장도 사표를 내며 퇴임하기에 이릅니다. 훗날 이인규는 당시 논두론 시기와 조사를 과장해 흘린 것이 국정원이라 밝히기도 했죠. 투표권도 없던 꼬마에게 고개 숙이고 유세장에서 놀게 했던 대통령. 타국 대통령에 절대 숙이지 않았지만 국민에게 너무 쉽게 자세를 낮추던 노무현. 마지막으로 유시민과의 일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